모임에서 네, 이사님 지금 대표님을 뵀는데 다른 모임에서 네, 그 모임 원장님 중에 한 분이 강의를 너무 굉장히 들을 만한 강의를 들었다고 저한테. 그래서 우리 모임에 한번 듣게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임에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들은 원장 중에 이제 한 분은 지금 계속 이제 컨설팅이랑 맘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원장님이 학원을 제가 이제 맘코칭 할 때나 그다음에 그 학부모 설명회 그다음에 아이들 로드맵 컨설팅 이런 거 할 때 제가 이제 춤은 나중에 추고 저를 굉장히 잘 따르는 후배 원장이라 제가 이제 수시로 할 때마다 그걸 오라 그래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학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뭐 이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막 파마를 하고 막 와서 그래, 원장님 저 이사님 잘 보이려고 머리 이렇게 했는데 어떡해요? 막 이러고 굉장히 많이 친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도 한번 초대를 하면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학원 소개나 이런 거 제가 나중에 강의 끝나고 인사 다시 하도록 하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사들 하셔도 좋고요. 뭐 음식들 드시면서 천천히 또 오늘 다들 학원 하시는 분들 다들 지금 이른 새벽일 텐데 새벽부터 먼지에 들어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다가 명찰 보신 분들은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긴 시간 기다린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지금 현재 열심히 학원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 앞에서 제가 뭐 감히 건방지게 성공한 학원 경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을 한다라는 게 참 민망스럽고 명부스럽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제가 있었던 학원들이 다들 그 미니멈 재원생이 10,000명이 넘는 대형 학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전문 경영인으로 오랜 기간 있으면서 원장님들하고 같이 이 애들은 어떻게 10,000명이 넘었을까? 이 중에 이런 곳들은 처음에 아이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주 작은 규모의 학원일 때 제가 들어가서 제가 나올 때 12,000명 그때 나왔었는데 혹시 인천 쪽에 학원 아시는 분들 계세요? 인천에 아이젠 교육이라고 엄재석 이사장님이 하시는 곳인데 어쨌든 그런 곳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또 유지를 하고 있었던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학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노력들은 다들 대부분 평범하게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그냥 목적 없는 열심은 피곤하게만 할 뿐이다라는 부분들. 자, 실패하는 원장님들의 몇 가지 마음가짐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원이 안 되면은 제일 먼저 원장님들이 취하시는 행동 중에 하나가 이것부터 하시려고 해요. 인건비부터 줄이려고 해요.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든 어떤 컨텐츠든 아무리 좋은 무언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끌어나가는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강사들을 위한 인건비는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들이 잘 되던 학원들이 어느 날 몇 년 뒤에 가봤더니 쓰러졌거나 없어지는 학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좋은 강사들이 떠나는 거. 좋은 강사들이 왜 떠났느냐 보면 대부분 인건비 때문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인건비 관리를 하실 때 그냥 인건비라는 지역적인 문제를 놓고 접근하지 마시고 반드시 큰 틀에서 나는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인건 비율을 항상 40% 혹은 35% 이내에 두고 임대료는 8%, 차량 8% 이런 식으로 일반 관리 8%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항상 64% 이내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강사료 10만 원, 5만 원, 20만 원 이것 때문에 원장님들이 크게 너 이 새끼 그거 안 줘도 돼, 너 나가 새끼야 이렇게 안 하셔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받겠습니다. 네, 더 끝까지 차라리. 좋아요. 저쪽에는
단초점 되게 밝은 교실이 있는데 여기가 조금 더 편해서 이쪽으로 했어요.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네. 이런 현장이요. sik심하지 마시고. 근데 칙칙하게 생기셨는데 어떤 이게 그 백종원의 푸드트럭이라고 지금은 끝난 그 방송인데 거기에 보면은 백종원 대표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안 되는 저기들 이렇게 소상공인들 도와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서 성공하는 푸드트럭 그 사장들하고 결국은 안 되는 집들이 있어요. 보면은 착각들을 하더라고요. 맛있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한가. 근데 사실은 식당에서 맛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학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건 정말 쌍팔년도 때 사고방식. 잘 가르치기만 하면 우리 학원에 부산에서도 애들이 올라올 거다라는 사고방식은 정말 옛날 사고방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컨셉이라든지 마케팅,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같은 거기서 캡처를 한 건데요. 생긴 것도 고집스럽게 생겼잖아요, 애가. 그죠? 얘 뭐냐면 백종원 대표가 네 메뉴 그렇게 해서는 장사 안 되니까 이걸로 하라고 권유를 해줬더니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내 메뉴 좋아했던 고객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고집하겠다. 그래서 여기 손 들고 말았거든요. 근데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시더라고요. 제가 이게 가끔 원장님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원장님 그러면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이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드리면 우리 그거 좋아하는 저기들이 있는데 우린 그걸로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학원을 지금까지 만드는 성공의 기억이 우리 학원의 발전을 막고 있을 수도 있다. 왜?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그러니까 앞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은 아닙니다. 원장님들 원래 어떤 강연을 가든지 간에 항상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앞에 이제 인트로 부분에 좀 이렇게 그리고 10년째 구멍가게 그러니까 원장님이 열심히 이런 교육도 다니시고 공부도 하시고 다 하세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빠삭하세요.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막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왜 저 학원이 저럴까 보면은 뭐라 그럴까요? 실천을 안 하시더라고요. 되게 돌아가시면 그냥 근데 그건 우리 학원에는 안 맞아. 그건 저기에서 안 맞아. 우리 동네에는 안 맞아. 이런 게 실천을 안 하니까 많은 이론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 이건 조금 이제 그 오래된 학원들의 이런 경향들이 많죠. 국가정보원 학원 내부 소식이 극비해요. 절대 우리 학원에 뭐 가정통신문이나 뭐 뉴스레터 이런 거 보내지 않죠. 또 학부모는 딱 전화로만 학부모들 학원으로 불러들이니까 지들끼리 모여서 원장 욕하고 학원 시설 욕하고 뭐하니까 군중심리 때문에 안 되겠더라. 절대 난 학부모 설명에 죽어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원장님들 올해 학부모 설명을 몇 번들 하셨어요? 지난 겨울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지난 겨울에요? 한 11월 많이 5개 정도 간다면 5번에서 6번 하잖아요. 다른 원장님들은 나만 물어보지 말아줘. 그런 회장들이시라 더 이상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보통 잘 되는 학원들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원장님들 보면 지금 이제 한참 원장님들 졸업식이다 입학식이다 그러면 다들 뭐 하고 다니세요? 사탕 봉지에 넣어서 이제 그것들 돌리고 전단지들 돌리고 그러시잖아요. 그걸 보고 오는 아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진짜 고객인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을 위한 설명회들 보통은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30번은 하겠죠. 아무리 못해도. 그것도 아침 11시, 저녁 7시 2타임씩. 아침 11시에는 이 직장 안 다니는 엄마들 대상으로 저녁 때는 직장 다니는 엄마들 대상으로 아침 11시, 7시 2타임씩 항상 그렇게 해서 방학 내내. 그리고 많은 주에는 그 주에만 보통 10번 이상씩 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다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대상을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정도의 열정들이 있어야 저기를 할 텐데 그런 저기들은 없으시면서 그냥 우리 학원 애들이 왜 안 올까라는 고민들 혹시 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리고 문자나 이런 안내는 딱 수강료비 납부나 평상시에 절대 문자 SMS 되게 비싸잖아요. 개당 지금 5원인가요? 4원인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잘 안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어떤 성공학원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들으러 가셔서는 항상 아까도 우리 여자 원장님들 뵙고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3년 만에도 만나신 분들 같아요. 언니 너무 이뻐졌다. 그래놓고 돌아서면 또 다 욕하시더라고요. 이쁜 개뿔 막 이러면서 욕을 하시던데 항상 모이시면 하시는 말씀들 중에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아유 걔뭐 운이 좋았지 뭐. 야, 걔 옛날에 요만했었잖아. 뭐 지금 그때 웃긴 자식 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나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학원 업무는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거지 계획이 어디 있어요. 학원이 얼마나 변수가 많은 일이 학원이 됐는데. 그리고 야 교육받을 시간 학원이나 야 교육 받아봐 아무 소용 없어. 무슨 교육받을 시간 학원 일이나 하나 더 해.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학원들 운영을 하시죠. 원장님들 중에 몇 개나 해당되실까요? 어떤 분들은 또 다 4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한두 개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변하시면 됩니다. 이 멘트는 이제부터라도 변하시면 됩니다는 어젯밤에 집에서 제가 들었던 건데 그 좋은 멘트다 제가 집어넣었는데 제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어려서는 엄마였는데 크니까 와이프 같아요. 이번에 명절 때 이렇게 집에 누워 있었더니 와이프가 째려보더니 저 인간은 나한테 장가를 온 건지 입양을 온 건지 나이가 먹어갈수록 애가 돼간다고 그렇게 구박을 하더니 이렇게 저 누워서 TV 보는데 리모컨을 그 리모컨 좀 줘봐 그랬더니 리모컨을 훅 던져가지고 급소에 맞았어요. 아프다고 막 그랬더니 여자들이 나이 먹으니까 뻔뻔해지더라고요. 집에서 쓰지도 않는 거 아프면 어떠냐.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래서 누구 말맞다나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다들 40대 이상들은 다 되셨을 것 같은데 여자들이 10대 소녀 때의 소망이 10대 소녀 때의 소망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어른들한테 사랑받는 게 10대 소녀의 소망인데요. 그리고 20대가 되면 이제 20대 원장님부터 20대 때의 소망은 내가 이뻐서 오빠들한테 사랑받는 거. 그게 20대 아가씨들의 소망이고요. 30대가 되면 나를 좋아해줬던 그 수많은 오빠들 중에서 상태 제일 멀쩡한 놈 하나 골라서 사랑받는 거. 그게 30대 여자들의 소망이고 40대가 되면 다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어른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게 40대 여자분들의 소망이고 50대가 되면 조금 생각이 바뀐대요. 애들 다 컸고 남편이랑도 이제 한 2, 30년 살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오빠를 한번 사귀어보고도 싶고 근데 남편이 자꾸 걸리적거리거든요. 그리고 60대 여자분들의 소망은 남편이 많은 재산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해주거나 아니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먼저 갔으면 하는 거. 그 여자들의 소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한 2, 3년 전서부터 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에 뭘 탈지 모르겠어요. 지금 밥을 먹고 있지 않는데 우리 원장님들도 이렇게 여자 원장들이 이렇게 많은 데서 이렇게 공교롭게도 몇 번 하다 보니까 여자 원장들 많은 데서 강연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농담 해설도 해가면서 막 얘기를 할 텐데 여자분들이 계시는 게 조심스러워서 막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주의를 많이 주더라고요. 당신은 강연하는 게 너무 이렇게 거침이 없어서 엄마들이 싫어할 수 있다 라고 저한테 항상 주의를 줘서 제가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또 그렇게 하면 엄마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데 하여튼 뭐 자 학원의 변화. 자 학원들 대부분 다들 뭐 1, 20년 이상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공급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입시가 중심이던 시절이에요. 수능을 위주로 하는 입시가 중심이던 시절이기 때문에 차리기만 하면 학생들이 몰려오던 시절이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서부터 10년 이전까지는 명품 중심 시대. 이때도 역시 입시 중심 시대였죠. 그래서 브랜드, 뭐 어학원 같은 경우에 아발론이라든지 뭐 청담어학원이라든지 이런 어학원들 브랜드들 보통 뭐 이 당시에 아발론 가맹비 3억씩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충분히 본전을 뽑고도 남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대 출신, 뭐 명강사, 뭐 EBS 강사, 그리고
좋은 학원 브랜드 이런 것들만 있으면 학원이 살아남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애들을 안 낳아요. 애들을 안 낳고 또 경기마저 침체가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뭐 언제 비슷하시겠지만 한 반에 보통 6, 7명 이상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대부분 뭐 아파트가 많지 않던 시절이에요. 아파트가 많지 않고 그리고 지하철이 많지 않고 지하철이 제가 초등학교 다녔으니까 지하철이 없던 시절이니까 다 지하철이 지상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찻길 옆에 사시는 분들이 계속 애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애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하철도 다 지하로 들어가고 아파트다 보니까 방음이 잘 돼요. 근데 다들 일찍 주무세요. 그러니까 애들을 안 낳아. 근데 경기는 또 나빠. 그런데다가 우리 학원에 있던 선생님이 나가가지고 여기다 학원 차려, 그 학원 학원 차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 홍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점점 소비자가 요구하는 데를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입시 열풍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우리 학원에서 서울대 몇 명 갔어요, 특목고 몇 명 갔어요, 이걸로는 절대 아이들을 모을 수 없다. 자, 현 사교육시장의 판세를 보자면요, 특목시장, 영재학교라든지 경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일부랑 목동 일부 정도, 그리고 여기 노원구의 일부 정도에 있는 학원들에서만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여기를 위한 시장 일부 살아있고 나머지는 다 죽어버렸죠. 특목시장 자체가. 선행시장, 특목이 죽으면서 역시 같이 죽어버렸죠. 초등 창의력시장, 뭐 소마, 뭐 와이즈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별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초등 영어랑 재수생 시장, 고등 시장이 아주 대단했었죠. 지금 재수생 시장 어때요? 엄청나게 고전들 하고 있죠. 요즘 제 후배들 중에서 독학재수학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럽니다. 독학재수 끝물에 올라타가지고 학원 인수해가지고 저기 있는데 재수하는 애들이 없어지니까 수시 위주로 바뀌어가고 나니까 독학재수학원들 다, 그래서 형님 나 이거 팔지도 못하고 미치겠어, 죽겠다고 계속 매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죠. 이미 그 당시에 재수 이제 입시의 트렌드 자체가 바뀌니까 재수 시장에서 발 빼라 했었었는데 그때 못 빼셨던 분들 지금은 그냥 뭐 피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내 거 보증금만 빼다오 그리고 빠져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제 주변에 이제 뭐 선배님들도 그 재수학원 하다가 그분들이 조금만 미리 보셨더라면 그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시란 말이죠. 지금 우리 학원이 고등학교 전문 학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학생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초등학생으로 자꾸 밑으로 내려오세요. 그래야 길고 오래 버팁니다. 애들은 계속 줄어들어갈 텐데 학원이 옆에 학원들이 다 문을 닫지 않는 이상 내가 계속 고등부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쉽지 않아질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이미 공고 가는 아이들, 상고 가는 아이들, 특목고 가는 아이들 다 찢어지고 실제로 일반계 고등학교장이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미 엄마들이 다 알고 있단 말이죠. 아, 우리 아이는 상태가 겸손해요. 그래서 얘는 어차피 대학 틀린 놈이에요. 그런 애한테 어머니 이 공부 시키세요, 저 공부 시키세요. 그러면 아, 우리 아이 뭐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럽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이런 아이들은 우리 아이 2살 때 걸었어요. 3살 때 아빠 찾았어요. 영재인가? 어머니 걔 어쩌면 영재일지도 모르는데 영재 교육원 준비 좀 시켜볼까요? 그래요? 지갑 연단 얘기죠. 근데 자꾸 저학년 시장으로 내려가시는 것이 오래 그리고 길게 성공하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학부모의 욕구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들 오면 그러죠. 자, 겨울방학 동안 뭐가 있고 그런데 다 필요 없고요. 수강료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그럼 그걸로 다 해줘요. 특강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학원 끊을 거예요. 아니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대단한 게 시켜요. 우리 아이 그러면 학원 안 다닐래요. 그리고 보편적인 학부모님들은 그러죠. 한 반에 인원수 몇 명이에요? 학원비는 얼마예요? 이 선생님들은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그리고 뭐 시설이 뭐 어떠네요? 뭐 상담실이 친절해요, 안 친절해요? 이런 것들이 보통의 학부모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거지 부리는 JS들 있죠, 진상들. 보면은 수강료는 조금만 받고요. 애는 한 반에 몇 명씩이에요? 6명, 7명, 3명이 넘어요. 또라이들이죠, 그죠? 도대체 학원비를 뭘로 감당하라고, 인건비 뭘로 감당하라고, 이런 또라이들 가끔 있고, 가끔 또 이런 분들도 가끔 이제 부천을 중심으로는 이런 분들,
팀 짜올 테니까 3명 짜올 테니까 6명 거 우리가 낼게요. 10명 거 우리가 낼 테니까 얘네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 학부모들도 일부 계시죠. 이런 학부모들이 많으면 좋은데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조금만 공부할래요. 공부 많이 안 하면 나 학원 그만둘래요. 뭐 아니면 수업 계속 방해하면서 저 계속 진도를 못 나갈 만큼 방해하는 인간들. 그리고 시험 대비 때 되면은 요거만 딱 가르쳐주고 간섭하지 마세요. 혼자 공부할래요. 문제집만 주세요. 저 학원 안 나오고 집에서 공부할래요. 별로문 신앙들이 다 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학원에 맞는 시간표를 만들고 그 학원에 맞는 시간표가 뭐예요? 결국은 차량에 맞는 시간표라든지 강사 수에 맞는 시간표 만들어서 내 위주로 소비자 위주가 아니라 내 위주로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제는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소비자 중심 하다가 보면 항상 교육청하고 관리죠. 돈 때문에. 그래서 학원비를 어떻게 다양하게 받아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시간표들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지, 시간표 짜기 귀찮아서 그냥 저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무조건 어떻게든 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졌거나 다른 직종으로 아마 변경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서로 회의들을 하고 조언들을 해드리고 그러다가 보면은 원장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기 코끼리 그 덤보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 귀가 크고 남의 말을 잘 들으시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 얇아. 귀가 팔랑귀예요. 그러니까 쭉 했다가 누가 아유 그거 해도 소용없어 그러면 또 금방 또 접어치시는. 길게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밀어붙였었을 때 변화가 되든 안 되든 할 겁니다. 원장님들 다들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도 해보시고 해보셨는데 한두 달 굶는다고 되던가요? 안 되거든요. 저도 요즘 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배를 한번 넣어보려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면 12시간 되면 배고파 도저히 못 견디겠고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내일부터 그러니까 몸매가 안 바뀌고 요매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정말 뚝심 있게 의지를 가지고 변화를 하셔야 합니다. 자, 학원이란 무엇인가? 만약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사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강사들은 당연히 진정한 교육자여야 되겠죠. 직원들은 진정한 조직원이 되어야 될 거고 만약에 팀장님이나 부원장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돌격 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뭔가를 결정을 하고 밀어붙일 때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이 선생들하고 보완회동 해가지고 우리 원장 또라이 저거 미치겠다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같이 미쳐서 날뛸 수 있는 그런 돌격 대장이 돼야 되고요. 원장님은 아주 냉정한 장사꾼이 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교육자가 되시거나 원장님이 돌격 대장이 되시면 그 학원 망합니다. 원장님은 절대로 교육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원장님은 철저하게 이익집단의 수장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조직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같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바로 학생, 강사, 우리 직원들 모두를 다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학원의 지향점. 학원의 지향점이 대부분 원장님들이 우리 요번에 매출이 뭐 1억이 넘었으면 좋겠어. 2억이 넘었으면 좋겠어. 자, 매출 증대가 목표일까요? 난 요번 달에 10%가 남았으면 좋겠어. 20%가 남았으면 좋겠어. 영업이익 혹은 이익률 증대일까요? 혹은 원장님들 중에서 매출 증대하면은 이익도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교육 시장 여건에서는요, 매출을 증대시키시는 것보다는 이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증대를 목표로 학원들을 운영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왜? 갑자기 외국에서 아이들을 단체로 수입해 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수가 입양해 오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이나 저나 아마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희가 노인이 되는 그 시기까지는 아마도 한국의 인구는 계속 줄어들지 않을까. 그 시장에서 학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서 업무부터 분장들을 하세요. 학원에 우리 학원에 선생님 뭐 3밖에 안 되는데 2밖에 안 되는데 무슨 뭐를 해요. 제일 먼저 조직표부터 만드십시오. 조직표를 만드셔가지고 내가 우리 학원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 사람의 업무의 권한이 어디까지고 책임은 무엇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 혼자 그걸 다 하셔야 돼요. 원장님 혼자 다 하시다가 보면 결국엔 나중엔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각 직원들별로 업무 분장시키고 책임자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항상 이 업무 일정표들 만들어 두시고요. 그리고 그것에서 업무 지시표 만들어서 담당자랑 마감 일정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들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꼭 빵꾸납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들을 해놓고 뭐뭐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학부모 설명회 모집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특강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뭐에 대한 책임, 또 홍보에 대한 책임, 학부모 연락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세분화해서 그것들을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 스스로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댕길 수 있도록. 그리고 대부분 다들 원장님들이 하나 물어보면은 맞다. 이번에 그거 놓치고 넘어갔다. 맞다. 과연 1년짜리 계획표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12월 1분 보통 12월에 1분기 시작하잖아요. 1분기 첫째 주에 뭐 하고 둘째 주에 뭐 1월달 첫째 주 둘째 주에 뭐 할 것이고 자 2월달 첫째 주 둘째 셋째 주 넷째 주에 뭐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1년짜리 계획표들 그러니까 커리큘럼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들 스스로 가지고 계신 1년짜리 계획표들이 혹시 있으신지 없으시더라고 한다면 오늘서부터라도 당장 만드시고 나면은 이런 걸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내가 맞다 이것도 이거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놓치는 것이 줄어들고 해야 될 것이 많아지죠. 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없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별 계획표들, 분기별 계획표들을 꼭 맞춰놓고 여기에 중점사항도 중요해. 목표. 난 이번 달에 뭐 할 거야. 난 5월 달에는 우리 학원에 과학탐구 토론대회 특강반에서 입상을 몇 명을 시킬 거야. 그러려면 3월서부터 과탐토 특강 준비시킬 거야. 난 이번에 4월에 있을 성대 경시 입상시킬 거라서 2월서부터 2달간 성대 특강을 깔 거야. 이런 계획표들이 있으면 그 앞에 상품들에 대한 계획들이 같이 다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만 쓰는 적인데요. 저는 이건 그냥 숫자는 의미 없이 제가 막 적어놓은 겁니다. 엑셀로 만드는 편인데요. 뭐냐면은 학생들 숫자들을 쭉 이렇게 월별로 학생들 숫자들을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시점에 피크 타임이 올 것인가? 그럼 그 시점에 강사들이 지금 있는데 요 시점이 되면 학생들이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 시점 앞서서 강사들을 모집을 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점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나가고 저기 하고 여름방 시점이라 이럴 때 그 시점에는 오히려 기존 강사들 중에서 하자들 상태 멀쩡한 것들 남겨놓고 상태 겸손하고 저것들 어떻게 내보낼까 여기 시점서부터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인적자원 관리 이런 그래프들을 가지고 계시면은 예측 경영이 가능하다. 2달 전, 3달 전에. 그래서 그것을 놓고 내가 인건비 관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하고 뭐 10만 원 더 주세요. 20만 원 뭐 더 줄게 남아라. 이런 밀당들을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인원 수를 가지고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월별로 계획들을 세워놓으시면 이건 제가 신규 학원들 개설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담이랑 수납인원 몇 명 그리고 몇 명 그리고 그 수학 강사 몇 명 뭐 경시 강사 몇 명, 과학 강사 몇 명 이런 식으로 인건비 관리 계획 이런 계획표들을 따로 가지고 계시면 이것에 맞춰서 그러면서 요 시기에 내가 학생이 몇 명이 되면 강사를 뽑기로 했고 학생이 몇 명이 되면 상담실 하나 더 뽑기로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표들이 있으셔야 신규로 학원 오픈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들 중에 혹시라도 나 지금 있는 데 말고 저 신도시에서 학원을 새로 하나 오픈해야지라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인원 계획표들을 가지고 운영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잘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홍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단을 만들고 뭐를 배포를 하고 온라인 모바일 광고를 하고 그럴 때도 이런 계획표들을 만들어 놓고 콩콩팍팍 설명회는 어떤 식으로 무슨 주제로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표들이 사전에 다 만들어지고 그리고 학원 오픈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일단 저질러 놓고 계획표 없이 그냥 하시면 학원 했는데 안 되고선 학원이 안 되는 시기인가 봐. 그러니까 그거는 원장님들이 이제 처녀총각 때 20대 때 이제 그냥 얼떨결에 애부터 낳고 결혼하시던 그 시절의 얘기고요. 지금은 그렇게 무계획하게 막 저질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계획표를 가지고 일들을 저질르시라.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건 제가 썼던 그냥 파일들 그냥 캡처들 한 건데요. 내가 할 일, 지시할 일.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들 하시면 컴퓨터 켜놓고 오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지? 그리고 지시할 일이 뭐가 있지? 이런 것들 점검하시고 하루를 시작을 하시면 빼먹고 넘어가는 일들이 없으시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학생이 늘어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누수들 그리고 비용들에서 절감 효과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경영인으로서만 오랜 기간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학원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이 참 부러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나 혼자 하시면 되고 또 남는 거 다 내가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야 이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었지만 근데 저희는 뭐냐면은 학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에 회사에 그것에 부합하지 못하면 길게 안 기다려줍니다. 미안. 회복의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원장님들은 대부분 그런 다급함들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덜 먹지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조금 더 다급함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다급함이 있으시면 많이 바뀌실 거예요. 그럼 원장님들은 뭘 하시면 되느냐? 원장의 진짜 역할은 지속 가능한 조직. 우리 학원이 20년, 30년, 40년 계속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직을 구축하는 게 바로 원장님들의 역할이시죠.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HR. 인재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하는 거. 그리고 파이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기획을 하고 또 강사라든지 상담 인력들을 배치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창출을 하고 또 학생 모집 마케팅, 비용 관리 이런 것들이 원장님들이 하실 일들이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강사 직군의 인재 특성 판단 근거를 보면 학력, 경력, 실적, 관리력, 전달력, 컨텐츠, 학생 피드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은 지식으로 보고 뭐 이렇게 본다라는 게 별로 중요한 이건 정말 말 그대로 이론뿐인 거고요. 자, 좋은 강사 훌륭한 인재가 누굴까요? 여기 나오는 삽자루, 설민석이, 최진기 이런 강사들이 좋은 강사들일까요? 좋은 강사 아닙니다. 왜? 우리 학원 안 오거든. 얘네들이 우리 학원 올 계획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강사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은 좋은 강사가 아니에요. 좋은 강사는 누구냐? 바로 열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자제력과 낙관성, 감사하는 마음, 사회적 지능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강사들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열정이 없는 친구들은 학원 강사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제력, 낙관성 다 마찬가지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요. 전 이 땡큐하고 사회적인 지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건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이기는 한데 이건 이론적인 네 가지는 이론적인 기준이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학원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들 많죠. 열심히 강사들한테 뭘 해줬는데 이 거지 같은 것들은 꼭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풀면 권리인 줄 아는 인간들. 그리고 나서 원장님 그동안 원장님 좋은 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 앞에서 학원 하나 내겠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새끼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인간들은 별로 좋은 강사가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 지능. 그러니까 저는 기업에 근무를 하다가 LG에 근무를 하다가 뒤늦게 30대 이후에 학원 생활을 시작한 늦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는 굉장히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려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학원 강사님들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바로 학원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가 애인 줄 알아요. 또라이들이 많아요. 학원 강사들 중에 또라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지능이 좀 제대로 박혀있는 아이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아야 학원이 길게 가더라고요. 실력이 좋은데 왕따, 또 자기 혼자 이런 친구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가면 이런 친구들 많아요. 서울대 수의과 나왔어요. 또 뭐 약대 나오고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또 얘가 왜 강사를 하나? 아, 너는 강사 뺏기. 다른 거 하면 큰일 나겠구나. 딱 수업만 하고 빠져야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인성도 안 돼 있고 사회성이 전혀 없는 아이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저는 훈장마을을 보고 절대 애들을 뽑지 않거든요.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훈장마을을 매일 보세요. 좋은 강사를 뽑으려면 매일 보셔야 돼요. 학원 출근하면서 딱 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떤 강사는 얘 6개월 전에 봤는데 아직도 올라와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그리고 매일 보잖아요. 일처럼 습관처럼 차에 타면 라디오 키는 것처럼 출근하면 바로 컴퓨터 켜고 훈장마을 검색부터 한번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라졌다가 또 올라오고 얘는 그런 아이들만 필터링 해내는 능력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아마 최악의 강사를 뽑는 일을 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강사료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강사료. 자, 강사료가 과연 동기부여되어 있고 강사들의 마인드는 과연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하기 싫고요. 그냥 조금 받고 조금 일할래요. 아니면 저 토요일 일요일 열심히 일할 테니까 많이만 주십시오. 둘 중에 어떤 강사들인지.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은 즉각적으로 보상들이 이루어지는지. 이게 선생님들이 계시면 사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스러울 텐데 선생님들이 오늘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이 지연된 금전적 보상보다는 즉시적인 가치 인정. 왜냐면 너 이거 잘하잖아. 그럼 내가 이번 달 끝나고 나서 보너스 줄게. 얼마 전에 뭐죠? 광고에도 나왔던데 그 얘기 작년에도 하셨거든요. 선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연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그 즉시 야, 너 정말 잘했다. 너무 고맙다. 작은 거지만 저는 대부분 학원에 있는 여선생들이 많은 관계로 항상 어떤 분이 들고 오셨는데 가방들을 선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가방. 어떤 가방이요? 누리똥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약간 둥그스름하게 생기고 이런 거. 그때 그게 영등포 신세계 롯데에서 99만 원에 팔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2005, 6년 그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약속을 했어요. 우리 여선생이 신입 선생이었는데 너 2차, 2차에서 네가 설명회 한번 해봐. 무서워서 싫어. 해봐야 늘어. 네가 설명회 해보고 설명회 끝나고 난 다음에 신입생이 생기면 내가 너 백 뭐드니? 그랬더니 저 그냥 학교 때부터 네 명품백은 네 첫 명품백은 내가 사준다 그랬더니 믿지를 않더라고요. 저 새끼 입만 열고 굴어야지.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놨어요. 사실은 설명회만 해도 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로 PT를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덜덜덜덜 떨리는 게 보이는데도 설명회를 멋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물론 그 다음에 제가 올라가서 부연 설명도 해주고 그랬지만 신입생도 꽂혔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백을 선물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선생들도 여러 가지 조건을 걸기 시작해요. 원장님 저 이번에 탈퇴 없으면 뭐 해주실래요? 뭐 하나 뭐 해주실래요? 실제로. 근데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학원이 왓짝왓짝왓짝 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한 번 뭐라 그러나 신입 선발고사 매일 안 보거든요. 매일 안 보고 한 달에 2번 봤는데 한 번 선발고사 볼 때마다 보통 200~300명씩 학원 초창기 때인데 학원 전체 인원이 200명, 300명이던 시절에 선발 인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시험 봐서 떨어뜨리고 시험 봐서 떨어뜨리니까 더 환장을 하고 또 시험 보러 오고 그러면서 학원이 막 커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수고했어. 그리고 뭐 나중에 열심히 하면 내 보너스 줄 거야. 그것보다는 야 이거 집에 갈 때 애들이랑 먹으라 그리고 통닭이라도 한 마리 싸주는 그런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급여를 지금 고정급을 주고 계신가요? 비율제를 주고 계신가요?
뭐 섞어서 주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근데 비율제 같은 경우에 원장님들이 그냥 막연하게 계산하시면 펑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을 주는 공식들이 있거든요. 공식들을 한번 알고 가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강사료 기준은요. 기본 강사료 플러스 추가 강사료 플러스 특강 수당 플러스 인센티브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본 강사료는요. 수강료 매출액, 그러니까 수강료 매출액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원의 매출액이 예를 들어 1억이다. 그거 곱하기 이 사람의 시수, 일주일에 뭐 20시간을 하는지 30시간을 하는지 그거를 전체 시수로 나눕니다. 우리 학원의 강사들이 뭐 20명이 있다. 그러면 20명이 20타임씩 해서 200타임이 될 거고요. 그걸 나눈 거 곱하기 자기 기본 비율. 기본 비율을 보통 뭐 20%를 줄 수도 있고 25%, 30% 여러 가지 비율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기본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추가 강사료는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공식에다가 추가 비율. 너는 그것이 됐을 때 얼마나 추가 비율 줄 거야. 사전에 서로 계약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 특강 수당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매출액에 뭐 30%를 줄 수도 있고 20%를 줄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엔 건강유도 기준안 따로 곧 다음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식들을 가지고 하시면 학원도 손해를 안 보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비율제를 했는데 비율제 했더니 내가 더 손해인 것 같아. 그럼 누가 나만 손해보는 게 어딜까요? 선생님들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좋아할 수 있고 나도 학원도 서로 이익을 낼 수 있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갈 수 있고 안 하는 놈은 적게 받아가는 그런 체제들이 됐을 때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로 해서는 절대로 학원이 성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맥스로 11%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 기본 비율 말고 추가로 주는 비율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재등록률이 100%일 경우에 첫 달은 4%, 연속 두 달은 5%, 연속 석 달은 6%. 그리고 퇴원율이 3% 이낼 때 3%, 5% 이낼 때 1%. 근데 어떤 강사가 자기 반 애들을 10% 이상 까먹었다. 그럼 주의 주고요.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엔 미안, 넌 나랑 안 맞아. 이것들도 다 계약서에 명시를 해놓으시면 아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팁일 거고요. 그래서 그 반평균 인원이 네가 관리하고 있는 반평균 인원이 13명 이상이면 3%, 11명 이상이면 2%, 10명 이상이면 1%, 그 이하는 없고요. 그럼 요즘은 이런 거 거의 받기 쉽지 않겠죠. 그리고 상담 같은 경우에 50건 이상이면 2%, 40건 이상이면 1.5%, 30건 이상이면 1%, 20건 이상이면 0.5%. 이런 식으로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선생님들마다 이게 좋으면 이게 좋아지고요. 이게 좋으면 이거 다 같이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공식화 해놓고 공론화 시켜야 선생님들이 그것에 맞춰서 움직이고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충 같은 경우에도 50건 이상일 때 2%, 40건 이상일 때 1.5%, 30건 이상일 때 1%, 20건 이상일 때 0.5%. 근데 한 반을 보충을 했다. 한 반을 보충했다 할 때는 개별 보충 5건을 보충해주는 거죠. 그래서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업을 안 하는 간부가 혹시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대형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관리만 하고 수업 안 하는 팀장이나 부장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리하는 그 조직 내에 저기를 기준으로 해서 3% 이내에서 그래서 열심히 해 똑바로 안 해 두드러 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당근들이 채찍과 당근이 적절하게 서로 같이 운영이 되어야 성공적인 학원 운영이 될 수 있다. 오늘도 집안에 무한대인 인상들을 막 쓰고 계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안 되니까 알잖아 선생님 요새 학원 안 되는 거 근데 자꾸 인센티브를 달라고 지랄이니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학원 마케팅의 핵심을 보면요. 마케팅 실제 핵심 요소가 STP, 세그먼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그리고 4P, 그래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를 7가지 요소라고 하거든요. 이론적인 부분들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 방금 전 페이지 한 번만 다시. 감사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PD 주세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뭐예요?
필요한 거 몇 개만 좀 네. 다 골라서 달라고 네. 말씀드려요. 누가 뭘 하냐라고 할 때 대답 안 하시고 대답 안 하시고 하시는데. 아니 뭐 필요한 것들 몇 개 골라서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자 시장 세분화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팅 목표 시장을 선정을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포지셔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가격과 어떤 위치에서 장소를 어디다가 잡고 그리고 어떤 상품으로 그리고 어떻게 세일을 할 것인가 이런 7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시장 환경 분석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할 때 요번에 우리 학원에서 특목고 이걸 한번 해볼래, 요번에 우리 학원에서 대인 뭐를 한번 해볼래, 아니면 요번에 뭔가를 해볼 혹은 학원을 새로 개척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반드시 먼저 돼야 되는 거 시장 환경 분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1상권 위치에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엔 가구가 몇 가구, 주거로 있는 사람들, 직장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열세, 10세 이하, 10대, 20대, 30대 할 때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고 남자는 몇 명, 여자는 몇 명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주거 기준이 아파트는 어떻고 비아파트는 어떻고, 그리고 그 상권 내에 초중고등학교는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관내, 그러니까 그 구의 관내, 강북구면 강북구, 성북구면 성북구 관내에 초중고는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학원들은 몇 개가 있고 그 추이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임대 시세가 보증금하고 임대료가 어떻고, 활성화된 지역은 어떻고, 비활성화된 지역은 어떻고, 1층은 어떻고, 2층 이상은 어떻고, 그리고 전세로 환산했을 때 월 임대료가 평당 얼마씩이고, 전세 환산가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들을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비용 분석이라든지 상권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을 벌려야 한다. 왜? 임대 아파트 잔뜩 많은 지역에서 뭐 발레 학원을 연다라든지 그럼 당연히 작살나겠죠. 그리고 배우 상권들, 배우 상권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배우 상권 위치에서도 배우 상권 위치가 어떻게, 왜 이걸 내가 여기까지를 배우 상권으로 잡을 건지 이렇게 잡을 건지 그거에 따라서 버스를 돌린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 상권에 대한 분석들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원 내의 시장 분석들, 무슨 학원은 뭘 주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규모는 어떻게 되고, 수강료는 얼마나 돼 있고, 연매출은 얼마 정도더라.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원연합회를 통해서 알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실장이나 아니면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가서 직접 상담을 받으면서 알아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고 먼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조사들을 아주 세심하게 하셔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학원들의 특징들, 그 학원, 여기는 그냥 외형을 분석한 거고요. 그 다음 것은 그 학원들의 특징들, 주로 뭘 타겟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가 걔네들하고 싸웠었을 때 얘는 꺾을 수 있을 것 같고 얘는 꺾기 힘들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 분석들이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개발을 하시거나 상품을 가지고 학원을 시작을 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시작을 하셔라. 자, 이게 이제 보통 그 상담실에서 만들어서 저한테 보고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뭐 백인대장, 그래서 강의실수 어떻고, 상담실 1명, 학년당 20명 정원에 5개 반 300명 정도, 번호는 학년당 26개 360명 어쩌고저쩌고 쭉.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학하고 내신하는 학원들 분석, 고등학교 입시하는 학원들 분석,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학생 수가 380명인데 시스템이 독특해서 별지 첨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는 땡땡땡 하나은행 건물 4층에 있고요. 그리고 강사는 원장 1명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한번 스터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상담은 원장 사모님하고 사모님 친구분이 2분이 하시는데 아주 불친절하게로 악명이 자자합니다. 그리고 모집 시기는 뭐 중윤서부터 고2까지 하고요. 90% 이상이 예비 고1 때 입학 테스트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2회로 여름학기, 겨울학기 모집을 하는데 원생이 미충원 때는 수시 입학을 실시하기도 한대요. 근데 예약자는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학원 연락처 알아놓고 예약 문자를 남겨놓으면 거기서 전화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1회 테스트 참가 인원수가 평균 100에서 13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1차 합격생이 보통 15명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1차 합격생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학원 프로그램 설명회를 실시를 해요. 그런데 2차 합격 기준은 뭐냐? 한 달 동안 학원 등원을 제대로 하는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거, 그리고 수업 태도, 수업 시간에 좋은다는 딴짓한다는 이런 것들을 보고 저기를 합니다. 그래서 1차는 합격했지만 2차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수강료를 환불을 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입학 가는 고등학교도 정해져 있어요. 땡땡땡땡땡땡고 요거 하나. 그래서 이 학교에 7개 학교 이과 지망생들, 그래서 그 외 학교에 입학이 불가한 게 어떤 학교는 견디지를 못하고 보통 90% 이상이 힘들어서 못하고 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아예 받지를 않는 전략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380명이에요. 자, 강사는 몇 명이냐? 강사는 원장 혼자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목일반 수토반 합니다. 그래서 평일날 5시부터 10시까지 5시간, 주말엔 10시부터 5시까지 7시간을 수업을 해줘요. 수업을 해주는데 2시간은 원장이 직접 직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수능형 30문제를 킬러 문제 위주로, 맨 마지막 그 문제들 있죠. 그거 위주로 학생들한테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 갔나? 이런 식으로요. 하원 시간이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래서 무작위로 학생 불러서 문제를 해결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집에 가도 좋고, 아니면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지역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누가 해주느냐? 조교가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학원 출신의 서울대연고대 다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직접 아이들을 저기 해주죠. 그러니까 원장님은 수업하고 애들 내보내고, 수업하고 내보내고, 공장에서 기계 찍어내듯이 계속 내보내기만 하면 되고, 그 아이들은 바깥에 나가서 15명의 조교들이 다 일일이 개별 첨삭 지도를 해주니까 학부모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이 굉장히 높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사용 교재는 무식하긴 하지만 시중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교재는 다 풀어본답니다. 뭐 정석, 블랙라벨 할 것 없이 다 풀어본답니다. 끝까지. 그리고 고1하고 고2 때는 숙제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견디지 못할 만큼. 근데 오히려 고3 때는 과탐하라고 원장이 내보내기도 하고 과제도 줄여주고 저기도 한답니다. 반 구성은 토끼, 캥거루, 독수리 3개 반씩인데요. 한 반당 50에서 60명씩 대형 강의실에서 50명, 60명 넣고 강의하고, 강의 듣고 나서 보완은 조교들, 15명의 조교들하고 해라.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원장이 혼자서 이걸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장이 혼자서 380명의 학생들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재원생은 아예 이런 것들에, 대의 설명회나 이런 것들에 참석할 수조차 없고요. 그리고 학원비가 결정적으로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쌉니다. 29만 5천 원. 일주일에 12시간을 가르쳐 주는데 29만 5천 원밖에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싼데, 서울대 연고대 애들이 우리 아이를 개별적으로 과외처럼 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하니까 인기가 좋은 그런 강좌거든요. 단점은 상담도 안 해주고 광고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학원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데도 나오질 않아요. 이것도 결국 우리 상담실장들이 계속 가가지고 학부 모임 척하고 저기를 했는데, 갔더니 상담해주지 않습니다. 상담을 안 해주면 어떡하라고요? 애가 직접 와서 시험을 봐야 상담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를 결국은 엉뚱한 놈을 지 조카를 데리고 가서 상담을 받고,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그 아이가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학원 시스템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와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낸 건데,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각 3회 숙제 안 해왔다. 그러면 너 나가. 지 맘대로입니다. 그리고 원장 3호가 학원을 관리하는데 불친절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뀐 상황.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서 3학년이 되면 강제로 자율 퇴원시키거나 강제 퇴원시켜버립니다. 아이들 이제 과탐하라고. 장점은 원생 관리랑 조교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다. 그게 장점이 되겠고요. 학원비가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원장님이 인간적으로 성품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더 했던 얘기. 예전에 굉장히
나가 이 새끼야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아주 뭐 군대식으로 그랬대요. 근데도 미어 터졌다니까. 연구 대상 학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학원을 벤치마킹 하실 수도 있을 거고 벤치마킹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변 학원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계신지. 저 학원이 쟤네들 잘 된다는데 왜 잘 될까? 막연하게 추측만 하지 마시고 보내세요. 누굴 보내시느냐? 내가 뭐 원장님들이 가실 수는 없잖아요. 상담시장에 얼굴 봐서 못 갈 수 있으면 상담시장의 친구분이나 아니면 내 친구들 위장에 학부모를 위장시켜서 보내세요. 그래서 한 번 가면 잘 모르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5번 이상 가면 그 학원에서 빠끔이로 다 나옵니다. 한 번 알고 간 사람 얘기 듣고 가서 그 다음 거 물어보고 원생수 몇 명이나 돼요? 한 학년에 몇 반이나 돼요?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레벨이 다양한지 알고 싶어서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그 학원 5번만 가면 그 학원 다 털어오거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학원을 이길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 있을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장 세분화를 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시장 세분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쪼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량적 기준이고 정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학년, 학교 성적 그걸로 나누는 거. 그래서 뭐 중학생 위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 못하는 아이들 위주로. 정성적이라는 건 뭐 삶의 스타일이라든지 가치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직업이나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 사는 곳 이런 식으로 세그먼트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너무 그래서 안 보이네. 보여요. 여기가 하나 있어요? 뭐 보이는구나. 착한 사람은 보여. 원래 여기가 30대, 40대 이상이 있는 건데 안 나오네요. 자,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보이는데 이건 안 보이네.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30대가 주로 사는 주택단지다라고 한다면 미취학아동이 많겠죠. 초등 저학년이나. 그러니까 여기서는 창의 사고력이라든지 연산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 학원이 잘 될 것이고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뭐 초중등 애들이 많을 테니까 내신도 경시도 특목도 다 어떤 것들도 펼쳐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40대 50대 이상이 되면은 주로 있어봐야 고등부 아이들이나 늦둥이 약간 있을 테니까 그런 데는 입시, 수능, 뭐 비교과 논술 뭘 하더라도 그리고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20, 30평짜리 조그만 아파트들 같은 경우엔 저가형 상품들 그리고 종합학원들 그래서 뭐 돈 2, 30만 원 내면 국영수가 다 가르쳐주는 학원 이런 학원들이 당연히 잘 될 거고 이런 학원 여기서는 내신 위주의 상품들이 잘 팔리겠죠. 그리고 40평대 이상 중형 아파트들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래야 특목, 경시, 뭐 심화 이런 것들이 잘 팔릴 거고요. 큰 대형 평수 아파트들 60평, 70평 이런 큰 평수 아파트들이 있는 동네에서는 예체능들 발레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시 이런 것들이 잘 팔리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 시장들을 세분화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어떤 상품들을 가지고 내가 그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그런 고민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리적인 변수나 사회문화적인 변수,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가 다 필요합니다. 너무 크게 잡으면, 세그먼트를 너무 크게 잡으면 여기 보면 강남구, 서초구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요. 시원하시고요. 같은 그 강남 지역, 강남 이제 교육 특구라고 하는 강남, 서초, 송파구라 하더라도요,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대치 미래탐구하고 서초 미래탐구하고 같이 그룹장 원장직을 하는 데 있었는데 그때 보면은 강남구 쪽은 엄마들이요 애들을 죽여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보통 6학년 거 정도의 선행 학습들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밤에 10시까지 애들을 시켜요. 근데 서초구 애들은 지방 애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냥 빠지지만 않게. 그리고 그거 이상을 원하는 아이들은 대치동으로 넘어가요. 서초구에 있는 학원들은 그렇게 선행을 많이 시키거나 이렇게 안 해요. 보면은 서초구에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강남 쪽은 대부분 부모님들이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가끔 학부모 면담하러 왔는데 제가 가장 당황했었던 게 엄마가 오셨는데 수더분하게 생기셨더라고. 착하게 생기셨는데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라 잘 찾아뵙지 못하고 저희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공무원이시라면서요. 네, 공무원이에요. 그러더니 동상소 어디 계세요? 물어봤더니 여기요. 서초동에 부장판사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제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철렁대거든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서초구에 있는 애들은 주로 이제 저기들이 많죠. 좀 사는 집 아이들. 사는 집 애들은 그 강남구 옆에 다 서초구 쪽에 많아요. 반포 이쪽에. 그리고 애들 오면은 이렇게 애들 쭉 있는데 그날이 막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는 날이라 애들이 이제 그 선생님이 늦게 왔어요. 애들도 좀 이제 늦게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 떼어주러 들어갔다가 너는 그 뭐죠? 몽클레어? 캐나다 구스 애들이 다 그런 파카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는 뭐 비싼 거 입었네. 너는 아빠가 뭐 하셔? 아빠 저기서 치과 하시는데요. 너는 아빠 뭐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데 한 서너 명 돌아가니까 저쪽에는 막 긴장해서 얼굴이 막 조금 변하더라고요. 근데 좀 물어보던 거 진짜 안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너는 아빠가 뭐 하셔? 그랬더니 고민하더니 테란노 아세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테란노 이렇게 보면 스타벅스 아세요? 아, 아빠 스타벅스 하시는구나. 아니 그 건물이요. 애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다음부터 걔는 굉장히 잘해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서초구에서 죽기 살기라는 학원 하면 필패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이긴 합니다. 그래서 또 부모의 교육 정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부모들이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큰 저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동대문에 있는 그 소마라고 하는 학원에서 학부모 설명했다라고 해서 저학년 학부모들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할머니 젊은 할머니세요.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다른 엄마들이 그렇게까지 뭐 우리 동네 애들한테 맞을까 엄마들이 이렇게 막 헛소리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 정도 해서 될까요? 보니까 아들을 그러니까 손주를 데리러 오신 건데 할머니가 아들 딸을 다 의사를 만드신 겁니다. 얘 아빠도 초등학교 6학년 정석했는데 뭘 그걸 가지고 빠르다고 그래. 그 정도 안 하고 의대를 어떻게 가? 많이 도둑됐다. 연자는 차마 빼고 말씀하시더라고. 근데 그 할머니가 엄마들이 다 들었다 놨다 하셔가지고 그때 엄마들이 그런가 보다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했던 것만큼의 자기의 기억을 아이들한테 다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 정도는 사전에 꼭 조사 한번 해보실 수 있다면 조사를 하고 상품들을 까시는 것들이 좋다. 네. 직업들, 부모의 직업들, 그러니까 부모 직업들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아이들에 대한 그 욕구가 서로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성적인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광범위한 크게 기준을 잡고 하면은 시장이 보이지를 않고요. 또 너무 세부적인 기준을 사용을 하면 시장 규모가 작아져서 진입이 힘들거든요. 혹은 4명밖에 안 되는 5명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 결국은 뭘 원하고 뭘 필요로 하는가 그것들에 대한 것들로 비교를 시켜라. 그리고 이제 타겟팅의 고려 요소는 커스터머 고객이 어떤지 그리고 어디 갔어요? 경쟁자들, 경쟁업체들 그리고 우리 내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요번에 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혹은 6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특목시장을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뭐 영재 경시시장을 해보겠다 사고시장을 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학원들을 둘러봤더니 아담리즈, 뭐 소마, 뭐 CMS 이런 것들이 있다. 그것들은 내 이길 수 있겠다. 우리 선생님들 다 돌아봤더니 우리 선생님들은 구구단 이상은 더 이상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 다자들만 차고 있다.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고려를 해서 타겟팅을 하셔야 된다. 목표를 잡으셔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션이요. 내가 시장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즉 여기서 말하는 원가적 우위 그러니까 최저의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소구할 것인가. 소구라고 하는 것은 어필입니다. 어필.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가격으로 어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나만 갖고 있는 나만의 특징으로 어필을 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1년, 예를 들어 1년짜리 선행상품을 팔 때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때는 다른 학원보다 빠르게 끝내주는 저렴한 선행상품들이 잘 먹히겠죠. 한 사례예요.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1렙짜리 상위 상품을 팔 때 40평대 이상에 사는 중대형 아파트에 사는 꼬마들한테 상위 상품을 판다. 얘네들한테는 다른 것보다 빠르게 끝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빠르고 심화로 그리고 저렴한 게 아니라 고가형으로 심화로 가야 되니까 주 3회 플러스 원특강 이런 상품들을 팔았을 때 잘 팔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가를 파악을 하시고 그 위치에 따라서 저희를 하시라고. 자, 다음으로 비용 분석입니다. 비용 분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4대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64%의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4대 비용이 뭐냐? 강사료가 40%, 차량 비용이 8%, 임차료가 8%, 직원 교대가 8%. 이게 골든 룰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지키시면 항상 15% 이상의 수익들을 내실 수 있다. 그럼 내가 이 중에서 뭘 줄이고 뭘 올리고 해야 되는 것들을 결정은 원장님들이 몫이겠죠. 그래서 기준 가이드라인은 초등은 30%, 고등은 50%, 중등은 40%, 경시, 영재, 경시 이런 것들은 55%까지 기준을 잡고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40%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 잘 보이세요? 저기 카테인 쳐 있어서 잘 보일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있고 여기 알프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매출액. 그러니까 보통 우리 그 학원에서 이렇게 장부들 보시면 애들 몇 명이 있고 이번 달 매출이 얼마야 이런 것들까지는 다 똑같을 거란 말이죠. 비용이 얼마고 얼마가 나갔는지. 근데 하나 원장님들이 꼭 가지고 계셨으면 좋은 게 알프. 그러니까 에버리지 리비뉴 퍼 유닛. 그래서 결국은 학생 1인당 학원에다 얼마의 돈을 쓰느냐. 애들은 100명, 200명 늘어났는데 알프는 떨어졌다. 그럼 그거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있는 중일 것이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학생 수, 알프, 매출액을 같이 보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강사료는 매출과 연관 있는 비용이니까 강사료가 움직였는데 예를 들어 강사료가 올라갔는데 매출이 늘지 않았다. 그럼 내가 지금 강사한테 돈질을 잘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강사를 뽑은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항상 유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학원 경비는 인정비가 큽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경비들이 크기 때문에 한 가지 지표, 반당 인원은 요번에 한 반에 무조건 10명 이상 넣어놔. 그렇게 안 하면 얘는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대로 된 수익성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매출은 항상 보수적으로 잡아라.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수강료를 먼저 받고 강사는 나중에 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눈 원장님도 한 달치 가지고 잔치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항상 매출은 행해지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완료되고 난 이후를 기준으로 잡으시라. 항상. 그래야 나중에 학원이 정리가 되는 시점에도 손해 없이. 그리고 알프를 항상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보셔라. 무슨 얘기냐? 1월 달에 4명의 학생이 늘어났는데 2월 달에 똑같이 됐는데 10,000원이 됐다. 그럼 이게 늘어난 게 수강료가 올라서 매출이 오른 건지 아니면 상품 자체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변강이 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프를 통해서 다 분석을 하셔야 다음 달 계획들을 세우실 수가 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변에 무한 있으신 분들 같이 적어주고. 자,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장님들이 하나 오해를 하시는 게 우리 학원은 어느 학교가 주 타겟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학원의 목표는 그 학원 학생들이 50% 이상 우리 학원 다니게 하는 게 목표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대형 학원이라 하더라도 점유율이 10% 이상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10% 이상 다니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이 더 이상 우리 학원에 들어오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저 학원은 우리 학교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다녀. 나는 가면 들러리가 될 거야. 혹은 저 학원은 우리 학교에 찌질이들만 다녀. 나는 저 학원 안 다닐 거야.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고정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10% 이상의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입생이 들어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학교 아이들이 8% 정도가 넘어간다라고 했을 땐 그 학교 아이들을 더 붙잡아오기 위해서 사탕 갖다 뿌리고 초콜릿 갖다 뿌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병강률을 높이는 활동입니다. 그 아이가 수학 하나를 듣고 있었으면 과학을 듣게 한다라든지
수학 교과를 듣고 있었으면 선행을 듣게 한다라든지 심화를 듣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병강률을 높이는 활동들을 시작을 하셔야 손해 없이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 점유율이 이제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이제 이제 우리 학원에서 저 학교 아이들을 위한 마케팅을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쟤네 학교 아이들만을 위한 별도의 특강 상품 이런 것들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지 마케팅으로 초콜릿 갖다 줘야지 뭐 해야지 뭐 이벤트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럼 그 한 학교에서 10% 이상의 아이들 데리고 오긴 한가요? 네. 저도 그거를 나도 느끼거든요. 지금 나도 나도 그 생각을 딱 했거든. 대부분의 원장님들 오해를 하시는 게 잘하는 애들이 많이 막 다니면 더 올 것 같은데 거의 다 안 옵니다. 왜? 네. 저기 가면 내가 찌질이가 되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10% 이상의 아이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 학교 아이들이 한 학년에 200명씩 했는데 한 학년별로 기준이겠죠. 한 학년별로 기준했는데 우리 학원에 쟤네들이 한 2, 30명 다닌다. 그럼 그 학년 아이들은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로 가야겠나요? 그 다른 학교를 타겟을 삼거나 아니면 그 학교 아이들을 위한 병강 상품들을 개발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비용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참 대단히 안타깝게도 잘 보이질 않아서 참 속상합니다만 여기 보시면 항상 이런 식으로 전월 학생 수는 몇 명이고 당월 학생 수는 몇 명이고 신입은 몇 명이고 퇴원은 몇 명이고 그거에 맞춰서 R투는 어떻고 1인당 장수는 어떻고 1인당 장수라고 하는 건 학생 1인당 강좌를 몇 개를 듣는지 그래서 이게 뭐 그렇죠 객단가 객단가가 되겠죠. 식당으로 말하면 네, 그렇죠. 그래서 신규는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딱딱 분석들을 해두셔야 될 거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비용 세부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강사료, 직원 인건비, 강의실, 버스 이런 것들 할 때도 그냥 막연하게 분석들 하지 마시고 보시는 것처럼 강사들 평균 강사료가 얼마고 강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강사 1인당 매출액은 몇 명이고 학생은 100명을 갖고 있는데 매출액은 얼마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의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당 임차료는 얼마고 교실 수는 몇 개인데 그 각 강의실마다 매출액은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평균 차량 운송비가 얼마고 차량당 학생 수가 몇 명이고 그 한 차당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래야 그 다음에 강의실당 매출액은 얼마고 차량당 매출액은 얼마이기 때문에 내가 그럼 뭘 줄이고 뭘 낮춰야 될지 강사 1인당 매출액은 얼마인데 그거에 비해서 차량 유지비가 많이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번 달 나의 목표는 차량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45인승을 35인승으로 줄이거나 35인승을 25인승으로 줄이거나 아니면 노선이 적은 구간은 차량비보다 수강료가 작으니까 차라리 거기 노선은 폐쇄해버려. 걸어오든지 버스 타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래. 그럴 수 있는 과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외형 매출 증대가 목표가 아니라 수익률 증대를 더 목표로 삼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신입생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라고 한다면 STP 어떤 시장에서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해서 내가 모으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시고 지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 달 우리 목표는 신입생 10% 어떻게 어느 학교 아이들 어떤 시장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특성화 상품을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들을 기준으로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하면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세부 사항을 내가 어떻게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감을 하셔야 한다. 자, 차량 유지비. 차량이 서비스죠? 돈 받고 하시는 학원들이 있거든요. 무료로 해주시잖아요. 대부분 다. 그죠? 차량은 서비스인데 근데 이게 학원 컴플레인의 상당 부분을 차량 때문에 나오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곤 하죠. 그래서 적정한 노선을 운영을 하고 계신지 혹시 광고 목적으로 공차를 돌리고 계시지 않는지 요즘은 뭐 이런 게 많이 줄었겠지만 또 적절한 차량인가 학원이 가오가 있지 45인 이상 아니면 우리 버스 아니야. 학원에 애들 오는데 45인 버스 계속 돌리고 그게 광고라고 돌리는 저기 학원들 아직도 있더라고요. 텅텅 비어다니는데 오히려 텅텅 그러니까 저는 그러거든요. 어떤 학원이 새로 들어왔다라든지 잘 되는 학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학원 앞에서 버스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돌아다니는 거 보면 아 쟤는 저거 적잖아겠구나 저 오래 못 버티겠네. 버스만 봐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차량 관리의 주체는 교직원들이잖아요. 차량 관리 부장이나 차량 관리 기사들, 차량 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 2달에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시고 원장님들이 그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 번쯤은 차량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원장님 차로 가지 마시고 그 버스에 타보세요. 노선별로 한번 타보세요. 그래서 원장님 타서 돌다가 보니까 나 끝에 내릴 때쯤 되니까 멀미가 나네. 야 그럼 저 끝에서 오는 게 힘들겠다. 그럼 그 구간은 차라리 직선으로 바꾼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아이들 퇴원에 저기가 되지는 않는지 버스를 타보셔야 느껴요. 근데 버스를 타보시지 않으면 뭐 거기 버스 때문에 컴플레인 나올지 막 그런 얘기만 믿게 된단 말이죠. 내가 타보면 다를 수 있거든요. 내가 타보면. 그리고 노선이 적절하다 부적절하다. 야 안 되겠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지 말고 아파트 정문으로 끌어내. 그렇지 않으면 차량 시간 못 맞추겠다. 타보시고 결정하시죠. 기타비 각종 경비들 항목별로 확인들 하세요. 혹시 관성처럼 그냥 자 요번 달 뭐 많죠. 복사 용지들 그리고 각종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시청료 종이컵들 그리고 지우개 자 뭐 이런 분필 뭐 이런 문구류들 그리고 차량 관련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각종 렌탈들 정수기 렌탈서부터 전기료서부터 애들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서부터 그냥 관성처럼 지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래처들도 예를 들어 A라는 거래처를 봤더니 복사용지를 3원씩에 집어넣는데 옆에 학원은 2원에 쓴데 바꿔야죠. 아니면 거래처에다 야 옆에 2원에 주면 우리는 3원에 주세요. 2원으로 바꿔. 이럴 수 있는 분이 계속 점검을 하셔야 그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원장님 이번 달 얼마예요? 라고 하면 피 같은 내 돈이 은행에서는 쭉쭉 빠져나가요. 그런 것들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월 지출 비용들을 체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매월 말에 접수 직원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파일들하고 검토를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일은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날짜, 적요,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 번호가 해서 강사 인건비는 얼마고, 뭐 퇴직금 얼마, 인건비는 1번, 퇴직금은 2번, 뭐 세금은 3번 이런 식으로 쭉 저기를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적요에서 뭐 교육 참석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했다는 9번이잖아요. 그럼 여기 쭉 가보면 9번 복리후생비. 그래서 여기다가 구분 라인에다가 9월하고만 치면 자동으로 그 항목이 여기에 복리후생비 라인에 가서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엑셀 파일이거든요. 필요하시면 이따 끝나고 제가 드릴게요. 네. 드려도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놓으시면 월 말이 됐을 때 그래서 월 말이 됐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서 놓으면은 여기에 가서 야 내가 요 달에 세금은 얼마를 냈고 임차료는 얼마를 냈고 복사비는 얼마를 냈고 집수는 얼마를 냈고 이런 것들이 한눈에 쫙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지난달에 비해서 요번 달에 뭐가 많이 나갔구나. 그 이유가 뭔지 시험 대비 때가 돼가지고 복사비가 많이 나갔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학생 수는 줄었는데 복사비가 많이 나갔다. 가서 보니까 파지로 버려지는 것들이 이만큼이더라. 야 이거는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좋아하시겠다. 그러면 이유가 뭔지 불러대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시험 대비 때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절대 애들한테 복사들 시험 문제도 복사들 해주지.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이제 그렇게들 하시겠지만 과거에는 애들 그냥 뭐 시험 문제 복사해서 주고 그게 선생님들의 자랑인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또라이들 막 짓고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반드시 앞에 거 다 푼 거 확인하고 점수가 80점 이상인 아이들이 원할 때만 새로운 문제를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선생님들이 체크하는 효과가 있을 거고 용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러더니 종이가 거의 한 60%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절반이 넘게 줄어들어 버리더라고요. 선생님들이 그거 귀찮아서라도 안 할 것이고 애들도 그냥 문제 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야 작은 거 앞뒤가 부자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마케팅으로 바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쉬었다가 쉬었다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쉬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잠시만요. 자, 학원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앞에 사람 뒤에 조금 자, 학원 홍보를 한다 그러면 블로그, 홈페이지, 카페, 전단지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죠. 페이스북.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냥 놀러 오신 분이시죠. 자, 혹시 디스쿨을 아세요? 디스쿨 혹시 아세요? 디스쿨이 원래 지금 디스쿨이 그 강남 지역에 있는 그 엄마들이 보는 마음 카페예요. 마음 카페. 처음에 마음 카페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디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거든요. 권력이에요, 권력. 여기서 엄마들이 어디 갔어? 학원 정보 나누기. 파주 일반고 다니는 친척을 만났는데 뭐가 어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시장 다니는 남편 월급 얼마 이런 것들까지 다 해서 엄마들께 서로 터는 방이에요. 여기에서 엄마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원을 씹었다. 그럼 그 학원 복구 안 됩니다. 문 닫을 만큼.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어차피 강남 지역에 있는 학원들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학원들만을 대상으로. 그래서 대치동 저기라고 해서 디스쿨이에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원장님들끼리 모여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시면서 맘카페인 것으로 해서 관리자도 따로 두고 맘카페인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학부모들을 참여시킬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거기서 우리 학원의 상품들을 홍보할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 있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홈페이지 있으세요? 홈페이지 없어요? 홈페이지 혹시 있으세요? 홈페이지 있으신 분들도 물어보면 홈페이지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는 잘 몰라요. 집은 샀는데 우리 아파트 주소를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좀 저기한 광고를 하고 계시진 않는가. 요새는 뭐 페북, 인스타그램, 뭐 카페, 뭐 페이스북 뭐 많잖아요. 이런 채팅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자, 원장님들의 학원 홍보 비용은 과연 안전하신지. 제가 오늘 저기 뒤에 그 촬영하고 있는 우리 강 대표하고 같이 왔는데, 강 대표가 그 예탐구, 그러니까 타임교육내의 그 모든 홍보를 다 담당하던 팀장이거든요. 그러다 이제 봉급이 정말 봉급보다는 자기 사업하는 게 막 더 크니까 나와서 이제 자기 이제 사업을 저랑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이제 뭐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들에 서 궁금하시면 저보다 더 전문가니까 그 부분은 저분한테 물어보실 텐데 어쨌든 간에 학원 홍보 비용들은 과연 안전하신지 벌점 15점 때문에 요번에 우리 학원에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정석 프로그램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단지 딱 지금 내보냈더니 교육청에서 벌점 15점으로 딱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나 벌점 10점만 넘으면 학원 문 닫아야 되는데요. 안 돼. 그래서 큰 돈 들여놓고도 배포도 못하고 그리고 비싼 돈 주고 만든 홈페이지들 접속 보니까 2014년도에 4명 접속하고 끝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전단지는 대부분 다들 어떻게 전단지 내보내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이 이렇게 해서 신문 이렇게 해서 탁 해서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그대로가 버리고 그런데도 우리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문화도 변하고 마케팅 방향도 변했는데 아직도 우리 학교 앞에서 사탕 뿌리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그럼 과연 앞으로 우리가 마케팅의 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지 나중에 이 부분, 전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여건이 다시 허락되고 원장님들이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훌륭한 영업사원의 비결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은 저한테 저랑 굉장히 오래 거래했던 그 자동차 영업사원이에요. 때만 되면 저렇게 뭐 수건이고 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의 영업사원은 차를 사기 전에는 열심히 왔었어요. 차 사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해서 누구셨죠? 죄송해요. 이런 거졌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랜 기간.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엄청나게 많은 분들 소개시켜주고 막 그랬어요. 워낙 잘해서. 근데 결국 뭐냐? 이 친구는 영리한 친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존 재원생이 VIP야. 근데 혹여 신입생을 더 대우하고 우리 기존 재원생들을 지피고는 업비 여기는 일들이 혹시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자, 상품을 팔 때요. 재원생이 강좌를 다시 등록할 예상은 50% 이상이겠죠. 우리 학원에 탈퇴가 50%씩 나오지 않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신규 학생에 대한 강좌 등록, 신규로 학생이 들어올 거는 아무리 맥스로 잡아봐야 15%씩 성장 안 하잖아요, 그죠? 15%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객 유지 비용에 있어서도 신규 학생 유치 비용의 6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5%만, 예를 들어서 내가 요번 달에 탈퇴나 이런 부분들을 5%만 막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지난달보다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뭐 홈쇼핑 같은 경우에 홈쇼핑에서도 가장 높은 비용이 반품 서비스에 드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반품을 제일 많이 하는 고객이 누구냐? 바로 일회성 고객입니다. 제 여동생이 이걸 잘하더라고요. 모임 있잖아요. 홈쇼핑에서 밍크코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주문해요. 주문하고 입고 갔다 와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반품해요. 진상이죠. 어려움을 안 사입으면 되는데, 안 입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야, 딱 네 얘기다 그랬더니 오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이게 고정 고객이 VIP다. 그리고 원장님들 중에 가끔 화끈하신 원장님들 계세요. 성적 안 오르면 100% 환불해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학원들을 많이 봐요. 어떡하려고. 기대가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솔직하거나 절제나 여유를 보이셔야 합니다. 100% 성적 상승 보장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 50점이다가 52점으로 올라왔어요. 성적 상승했잖아요. 고객이 뭐라 그럴까? 개 거지 같은 새끼들 내지 쌍놈 새끼들 아니면 망하는 걸 기도한다고 그러거든요. 합격을 보장한다라든지 뭐 가르쳐보고 효과 100% 환불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기업 브랜드 후광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메이커가 있는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브랜드에 의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유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분, 뭐 용량, 기능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샤넬 뭐야 그러면 아유 그냥 그건 뭐 가방에 많이 들어가네, 뭐 가죽의 질이 좋네 이런 거 따지나요? 안 따지죠. 샤넬 마크만 보면 그냥 게임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정 시간도 짧고 이미지만 보고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학원들을 만약 브랜드로 만들 수만 있다면 굉장히 강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대면 접촉 중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가장 불만족스러운 순간 또 가장 감동을 받았던 순간이 다 언제냐? 직접 대면했을 때. 그래서 전화 상담보다는 대면 상담으로 유도들을 하시라. 그래서 뭐라고 상담 전화 갔을 땐 어머니 직접 뵙고 말씀드릴게요. 학원 한번 나오세요. 야, 네 말만 들어서 잘 모르니까 한번 나와 상담 한번 받아볼래? 어머니 그럼 설명회 때 뵐게요. 근데 중요한 건 아무 때나 오지 못하도록. 왜? 학원이 가오가 있지. 모양 빠지게. 어머니 화요일 2시에서 3시까지 그 시간에 시간을 허락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세요 라고. 그리고 이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제 전략으로 넘어갈 텐데, 자, 잠깐 그러면 화장실이 좀 다니시고